우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의견 청취회 1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무위원께서는 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과 전문위원실 및 상임 및 소관, 정책지원관 직원들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 부서 및 출석 공무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개 기관 부서로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149건입니다. 2022년 대비 9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4페이지 감사 대상 기관 부서별 지적사항은 시정 11건, 건의 138건 등 총 149건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위원께서 설명한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아닌데 이 책자가 완성 다 된 겁니까? 완성은 안 됐습니다. 여기에 아니긴 말 그대로 아니고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질의사항 중 개선 요구할 필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예. 그리고 나도 이걸 갖다가 오늘 일찍 와가지고 한번 쭉 봤거든요. 봤는데 또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발언했던 내용들이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걸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 먼저 교통국에 2건 정도 택시 명의 이전을 할 때 인구 유입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다가 울산으로 와서 개인 택시나 택시 등록을 하려면은 1년 이상을 이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걸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푸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인구 유입 차원에서 이런 거는 규제를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제가 한 2번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고, 또 그러고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서 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하고 전부 이제 65세 이상은 이제 무료로 하겠다고 순차적으로 지금 75세부터 무료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이제 교통비
이런 부분도 이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해로에 내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고 해가지고 이해로에 밤 되면은 좀 어렵다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확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추가가 추가시킬 수 없다면은 모르지만 추가가 될 수 있으면은 좀 추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일 있습니까? 저것도 아무래도 좀 뭡니까? 개발장 구역에 그 당시에 주민들 불편사 도시가스하고 하수도 열화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같은데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그게 앞으로 각 구군에서 올라올 때 개발 지향 구역의 주민 불편한 사항이 도시 재생 사업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초해가 예의된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업무보고에 왔는데 해당 부서에서 국토부에 질의해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해성거에 왔거든요. 해성이 왔기 때문에 울주군이나 동구, 북구 이 부분이 내가 충분히 이제 각 구군으로 보낸다 하더라고요, 공문을. 네, 그렇게 이어주시고 혹시 추가 있으면은 없으면 됩니까? 예. 예. 자,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다 잘 정리했고 전면실에서 다 했기 때문에 본안건에 대하여 회비리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방금 말씀했는 대로 해가지고 하고. 성훈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혜식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 원하는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화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남울주구 지역 지속가능한 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진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울산광역시 남울주 지역의 발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울주 지역 발전 종합 시책 수립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남울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모하고 남울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평한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조례안은 남물주 지역의 어떤 개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최평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남물주 지역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유 및 근거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에서 4페이지 개정 배경 및 주요 조문 검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에서 제정된 조례에 남물주 지역의 개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발전 시책 추진 사항과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남물주 지역은 동해남부선 열차와 7번 국도 개통으로 교통 여건 변화에 맞게 주거, 산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개발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울산시에서도 남북 성장축의 부도심으로서 접경지역의 인구 유입을 통해 남북권 산업, 배후 주거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남물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와 답변은 공중전 위원님과 도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님. 예, 공전 위원님. 조례 개정하신다 수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개정하는데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만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시국장님, 이게 그 남물주 지역 관한 발전 지원 조례 개정인데 이 조례가 이거 최초 언제 이게 제정됐습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날짜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민선 7기 때 7대 때 예? 언제요? 22년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물론 그 지난 대회 22년 4월 7일 날 이거 조례가 통과되어서 일부 오늘 개정에 대한 그 심의를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울산은 뭐 남물주뿐만 아니라 5개군의 성장을 고르고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하는 거 누차 강조했던 내용이고 남물주뿐만 아니고 울주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도 있을 거고 역시 저희 동구, 북구, 남구, 북다 여러 곳에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남물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면은 그때도 물론 뭐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제 울산 중에서도 예. 남물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규모 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입지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활 여건이나 또 정주 여건이나 삶의 질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열악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업을 갖고 또 그 공단에서 많은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낙후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나물주 지역에는 우리 울산 전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조례도 아마 의원 발의 조례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물주 지역이 뭐 생활 여건이라든가 정치 여건 이런 부분을 물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은 또 어떤 특정 지역보다도 균형적인 발전 의미에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네. 이 조례는 실제 공진위님 정말 참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을 잘 하셨고요. 특히 울주군은 광범위하다 보니까 변방 지역에서 정말 생활의 불편도 많이 느끼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공단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역의 발전은 교육, 주거, 교통 모든 게 참 불편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울산시에서 적극도 도시구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균형을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남물주 지역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원행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진영 의원님과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리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0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최평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번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도시구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희봉 도시계획과장님, 의안번호 제430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고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집행계획 조정 내용을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1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9개소이며 그중 집행 시기를 조정한 시설은 19개소, 제외시설은 9개소, 추가 반영한 시설은 7개소, 집행 시기를 유지하는 시설은 145개소입니다. 근거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입니다. 향후 계획은 이번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를 마친 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본가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병훈 도시군 수고했습니다. 양해하면 업체에서 과반을 하도록 보고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호 ENG의 박성식 이사입니다.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공고한 단계별 집행계획 미집행 시설 173개소 중에서 2개소 감소한 171개소로 변경하고자 하며 미집행 시설 면적은 176만 제곱미터가 감소한 1064제곱미터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149개소이며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은 22개소입니다. 제외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외시설은 집행 완료 3개소, 시설 폐지 6개소이며 제외시설 면적은 약 11만 1000제곱미터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제외시설 대표 사례입니다. 울주군 서생면 진알리 솔개해수욕장 인근 121호 경관녹지입니다. 집행 완료에 따라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솔개공원 인근 122호 경관녹지입니다. 집행 완료에 따라 제외하고자 합니다.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 해안길 인근 123호 경관녹지입니다. 최초 결정일 2003년 7월 31일 이후 20년 경과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실효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간절곶 해안길 인근 124호 경관녹지입니다. 같은 사유로 제외하고자 합니다.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나사해수욕장 인근 125호 경관녹지입니다. 같은 사유로 제외하고자 합니다. 추가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추가 시설은 도로 2개소, 광장 2개소, 공원 3개소이며 2020년 7월 이전 시식에 인가된 시설 5개소와 2023년 4월 신규 결정된 시설 2개소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추가되는 미집행 면적은 7만 1600제곱미터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추가시설 대표 사례입니다. 중구 다운동 울산 다운 2지구 구역 외 도로인 대로 3-92호선입니다. 2022년 11월 시식에 인가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울주군 언양읍 언양문화공원 인근 중로 1-109호선입니다. 2020년 6월 시식에 인가된 시설입니다. 남구 무거동 태화강 전망대 인근 163호 경관광장입니다. 2023년 5월 신규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북구 매곡동 매곡초등학교 인근 43호 매곡공원입니다. 2020년 3월 시식에 인가된 시설입니다. 남구 신정동 울산박물관 인근 179호 신정과학공원입니다. 2023년 9월 신규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조정시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조정시설은 도로 10개소, 공원 4개소, 녹지 4개소, 공공청사 1개소이며 조정시설의 미집행 면적은 약 126만 제곱미터입니다. 조정시설 대표 사례입니다. 울주군 삼남역 고덕리 서울산 TC 인근 대로 2-41호선입니다. 당초 1, 2-1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중구 동동 동광천변 제방도로인 중로 1-91호선입니다. 당초 1, 2-1, 2-2단계에서 1, 2-1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옥동 문수 월드컵 경기장 1은 36호 울산 체육공원입니다. 당초 2-2단계에서 1, 2-2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전동 주전안 1형 194호 경관 녹지입니다. 당초 2-1단계에서 2-2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남구 부곡동 00119 안전센터 1원 101호 공공청사입니다. 당초 1, 2-2단계에서 1, 2-1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추가 및 조정시설 이외의 단계별 집행계획 유지시설입니다. 유지시설은 총 145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127개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시설은 도로 27개소, 광장 4개소, 공원 32개소, 녹지 60개소, 기타 4개소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약 923만 제곱미터입니다. 유지시설 대표 사례입니다. 월평초등학교 인근 대로 3-99호선입니다. 문수로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구역까지 중로 1-108호선입니다. 옥동 3호 옥동공원입니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282호, 283호 완충 녹지입니다. 울산 지방보행원 인근 23호 공공청사입니다. 10년 미만 미집행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4개소, 공원 2개소, 녹지 3개소, 기타 9개소입니다. 미집행 면적은 38만 제곱미터입니다. 유지시설 대표 사례입니다. 신정동 주택 재건축 사업구역 인근 중로 1-331호선입니다. 고양 택시지구 인근 173호 범서 근린공원입니다. 가천리 삼남 가천지구 지구단위계 구역 내의 562호 연결 녹지 및 563호 경관 녹지입니다. 옥동 묘지공원 인근 114호 전기공급 설비입니다. 대항왕공원 인근 계도입니다. 이상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와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020년 7월 1일 최초 일몰제 시행으로 실효된 시설 및 집행이 완료된 시설 등을 제외한 총 171개소이며 이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149개소로 도로 39개소, 광장 5개소, 공원 37개소, 녹지 64개소 등으로 면적 기준으로는 공원이 전체 면적의 64%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집행계획 조정시설 19개소, 집행계획 제외시설 9개소, 집행계획 추가시설 7개소, 집행계획 유지시설 145개소입니다. 매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과 도로 비율이 전체 면적의 85%를 이상 차지하고 있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실효 전에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우선적으로 집행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현주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실효되는 어떤 도로가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예산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효를 막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제 블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어떤 블록이 되어 있으면 실효를 막기 위해서 한 블록 그 집원에 한 집원만 이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장기간 방치하는 도로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집원을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집원만 사놓고 두 개 집원은 장기간 방치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현황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실효된 도로로 인해서 맹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실질적으로 그 집을 지을 때 소방도로가 개설된다고 보고 사실은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그 주택단지가 맹지로화하는 어떤 그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는 두 번째 요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택 조합이 기부천합의 조건으로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된 사례들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제가 좀 의문이 가는 사항인데 국장님이 인지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실효의 원칙 같은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진 실효 대비해 가지고 한 필지만 하고 나머지 필지는 매입을 안 한다 했는데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실시계 인가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 인가에 따른 필지라든지 구역이 확정된 필지는 한 필지만 매입하고 나머지에 그 매입 안 한다는 건 아마 순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이지 한 필지 매입을 해서 실효를 대비해 가지고 매입만 했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시계 인가라는 어떤 구역이 있고 또 해당 그 필지가 딱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시계획이라는 거는 실시계 인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 실효에 대한 명지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2000년 이게 이제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대부분이 미개설로 인해 가지고 실효가 거의 뭐 법적으로 확정이 되어버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건축 행위를 하려면 자기가 진입도를 개설해야 되는 어떤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을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개별적으로 건축해야 되는 부분에 맹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하려면 결국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 대비해서 시설 결정할 때는 재정계획을 수반해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이게 뭐 예산이 수반되는 건이다 보니까 뭐 이게 딱히 또 그렇다고 한 필지를 위해서 큰 도로를 또 개설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아마 전국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기부 체납 조건인데 실효가 되는 사례 이런 부분은 기부 체납 조건이 실효가 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기부 체납이 되는 조건이면 이미 타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도시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시계획 시설로서 완성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완성을 못해서 되는 부분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사례가 있고 지금 북구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그 특정 동을 말씀드리면 양정동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부분이 실효된 사례입니다. 그게 실효돼서 도로 자체가 없어진 그런 사례거든요. 뒤에 배면에 소방도를 개설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실효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왜 요 세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원칙적으로 드렸냐 하면은 이런 어떤 도로 시설의 그 이제 실효를 할 때에 어떤 전반적인 검토가 미비한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왕복 이제 2차선, 4차선인데 4차선을 띄워놓고 이제 도로를 이제 집을 건설했는데 나중에 보면 실효가 되어서 그 집에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소방도로 개설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역구에는 실효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맹지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실효와 관련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이제 검토하실 때 그러한 어떤 세부적인 부분도 이제 좀 주민의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하신 다음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나중에 또 그것을 또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살리는 과정들이 또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 이상의 돈이 또 더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라 하는 어떤 당부의 말씀차 제가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한번 유념하셔서 이런 사업들 좀 하시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그 부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 저희들 의회 보고드리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관부서에서도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총괄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고 아마 그런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기후천합 조건인데도 실효가 됐다는 부분은 기후천합 조건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그런 부분인지 좀 살펴보고 양영동의 주택 사업입니다. 지금 준공이 되지 않는 지금 준공이 부분 준공해서 입주는 돼 있는 상태고 그 뒷배면도로의 그 도시계획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효가 되어서 제가 7대 의원 구의원 할 때 그걸 지적한 적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20m 미만의 도로 결정권은 구군에서 지금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부분도 구군에 저희들이 공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그렇게 그런 하겠습니다. 어떤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봉유진님 수고하시고. 예. 단계별 그 집행계획 조정시설 19개소 중에 23페이지에 보면 주전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주전지역에 그 동해안 도로하고 그 바닷가 해안도로 사이에 녹지지역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녹지지역에 또 중간에 또 그 녹지 계획이 이제 집행 계획이 늦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 이제 이게 원래 그 2026년, 27년도에 마무리하기로 돼가 있는 걸 갖다가 29년 이후로 그 미루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이제 경관 녹지가 설정하게 된 부분이 옛날에 이 부분이 개발제한 구역이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칠학지구 해제가 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반 시설이 도로와 겸해서 이게 설정된 어떤 그런 시설 부분인데 2005년도 3월 24일 결정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아마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집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근본에 조정하는 부분은 시행 시기를 조금 늦췄던 부분인데 아무튼 2025년 3월 24일 다음 날 되면 이 부분은 자동 실효가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시설 관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뭐 집행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 보니 아마 집행 시기를 조정한 걸로 되어 있고 굳이 또 이 부분은
경관녹지를 조성을 안 해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전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 부분이 또 경관이 조금 수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경관이 존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설로서의 결정을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안 해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지역에 대해서 뭐 같은 동구에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숲도 많이 있고 그 집도 그 자연 녹지다 보니까 그 활성화가 안 되고 중간에 그 녹지도 그 띄엄띄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도로도 많이 있고 한데 이걸 그 계속 그 자연 녹지로 계속 그 둘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걸 그 택지로 풀어주든지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요 부분은 그 일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집이 해제되면서 일종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로 남아 있는 부분은 그 주전항 쪽에 그쪽에 바닷가 쪽에만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네. 분류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띠처럼 이제 네. 생긴 게 그 녹지 지역이다. 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이제 임상에 양호하고 해안 경관에 또 부합한다고 해서 이제 녹지로 지정을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굳이 시설로서 예산을 안 들여도 이 부분을 존치를 한다면 해안 경관에 적합한 부분이라서 이거 굳이 집행부서에서도 시설로서 예산을 안 들이고 존치를 해도 될 것 같다 판단해서 집행 시기를 조정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중간중간 그 도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집을 지어도 명지에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20m 이하 도로는 그 구에서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제 그걸 그 도로를 내줘야 집을 짓는데 그 도시계획 도로는 지정은 돼가 있어도 도로를 안 놔주니까 집을 못 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지금 자꾸 늦어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이 그 중간에 그 띠처럼 이렇게 그 녹지 지역을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는가? 이걸 그 해제를 해주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이게 꼭 있어야 됩니까? 근데 이게 2005년도 3월 달에 시설 최초 결정이다 보니 25년, 후내년 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 부분이라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년도에 25년 3월 25일부로는 자동 해제가 25년 네네 3월 그러면은 그 자동 그 실효될 때까지 그냥 그 연기를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보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이게 다 다가오는데 혹여 또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실효시까지 존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동 실효가 되도록 그 25년도 되면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질 거다 이래 보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 조정하는 게 지금 29년 이후로 지금 조정되다 보니까 그게 29년도 왜 그렇습니다. 29년도냐 네. 그게 이제 궁금했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집행계획이 있으면 사실은 25년 이전에 예산이 여기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거 없는 걸 봐서는 자동 실효시까지는 특별히 예산 수반이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지금 그 38페이지에 보면은 그 궤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일산동 이제 케이블카 사업인데 네. 이게 지금 그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말씀을 네,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실시가 인가가 되면 아마 2024년부터는 공사가 실제적으로 착공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자료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세부적인 건 의원님께 새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현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그 집행계획 제외되는 부분이죠. 네. 6페이지부터 시작해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제외되는 부분에서 제외되면은 물론 실효와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네,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수율이 없고. 네. 그러면 그 용도 자체는 당초에 그 용도에 변경됐던 변경시키지 않고 기존의 그 용도 지역은 그대로 살아 용도 있습니다. 지역을 살아 있다. 시설만 시설만 없다. 이 조정 내용을 보면 2-1단계하고 뭐 1단계로 변경되는 이런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1단계가 사실은 의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24년 3년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예산이 여기 집행계획이 잡혀 있다는 자체는 예. 사업을 할 수 있는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 계획이라든지 예. 중기 계획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집행 계획이 있다는 긍정적으로 그래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단계가요? 네네. 그럼 아니 뭐 실령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어떤 뭐 추경이라든지 하여튼 예산 1단계는 가능한 지역이고 예, 2단계는 앞으로 미지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2단계는 미지수라기보다는 네. 이제 사업의 정확한 연도를 추정하기가 어려우니 뭐 2-1단계, 2-2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네. 2단계로 넘어간 건 조금 중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1단계 같은 중기 계획. 경우에는 어쨌든 사업의 추진에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단계가 있고 2-1단계 1하고 2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굳이 저희들이 이게 의미는 없는데 이제 3개년의 계획을 1단계라고 저희들이 지침상에도 보면 그래 있다 보니까 예. 3개년의 표현을 1단계로 보고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계획에 단기적으로 어떤 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1단계는 예산이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2단계는 실효성이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는다 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어차피 전체 이제 장기 미집행 쭉 있다 보면 조정할 건 아야 되고 예산 투입 안 된 거면 해제 자동 실효도 되는데 지금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되는데 지금 그 전에 2020년 된 게 7월 이후에 1월 1일 돼야 해제되는지 안 그러면 지정 날짜 4월달 됐든 5월달 됐든 바로바로 해제되는지 이게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이전에 결정됐던 거는 연도와 상관없이 네.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됐고. 네, 해제가 1차 됐습니다. 그 이후는? 그 이후로는 2000년 이후로는 그 시설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20년. 나를 기준으로 네, 20년 네. 되면 해제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울산의 도로도 해제 많이 됐지만은 녹지 공원입니다. 공원이 많이 해제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뭐 해제된 주민들은 지은게 등이 좋아하지만 그러나 주민은 좀 여러 난개발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타도시에도 보면 민간공원 특례법이죠. 거기 많이 하는데 울산은 왜 전혀 안 하는지나 그게 궁금하고 그걸 하면은 오히려 그 부지의 70%는 개발해서 기부 체납하고 30%만 공동주택에 이래 짓는데 보통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음으로써 그렇게 도입해서 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 뭐 잘못하면 이제 특혜 시비도 휘말릴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나 공개 입찰해서 하면은 안 되겠느냐. 정확하게 제도만 만들어 하면 되는데 타도시에 있는 사례들이 많고 또 일부분은 보면 문제 휘말리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법령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울산에 좀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지 그냥 막연히 해제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주민들이 더 낫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 안 좋은지 그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랍니까? 이게 뭐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개발 도시공원법상에 이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용 계획법은 아니고 공원법상에 이제 이런 규정이 이제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 이렇게 부채납하면 30%에 대해서는 자기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혜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분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아마 아직도 완료가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취지는 좋았지만 그 첫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20년 7월 1일부로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면 지금 공구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중간중간에 섬처럼 또 해제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인데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따로 뭐 이게
뭐 공부서에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인 그게 방법. 예, 위원님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원들이 그린벨트 안에 있다 보니까 민간이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이게 추진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되고 했는데 울산은 다 도심 내에 이제 그린벨트 안에 있다 보니까 공원이 그래서 이런 걸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울산은 그린벨트 안에 대체로 있다 보니까 추진 못했다. 그리고 우리 16쪽에 보면은 매곡 공원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이게 지금 매곡 공원이 어느 정도 완성 다 됐는데 근데 여기 왜 여기 일부 조금 좀 더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개인 소유가 아직 남아 있네요. 네, 그래서 아마 1단계 내년도에 지금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부분은 빨리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안 그래도 도로 부분 같은데 그러면은 이 개인 사유지에 빨리 매입해서 그걸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기 21쪽에 보면은 중로 1-91호 이 이제 폴리테크닉 대학 앞인데 이 부분이 이제 변경 일부가 이제 조정 실소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도로가 전체 강변도로 명천 제2교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천 2교 중공델리 기전까지 전체 좀 예산 투입해서 도로가 완공돼야 중구와 북부 전체 도로가 제대로 좀 형성된다.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빨리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지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화 의왕번호 제430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의견의 청정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최평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고모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은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윤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수종 의원님, 백현조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효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3월 21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량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량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 차량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며 기본 차량 연장을 하고자 하는 택시 운송 사업자는 차량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아야 차량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대차 소나타 택시 생산 중단에 따른 택시 업계 원가 상승,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의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 악화에 처한 택시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건철 버스택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홍유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 운송 사업용 차량의 기본 차량을 조례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 등을 현실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후 주요 내용과 근거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과 주요 조문 및 부칙에 대한 상세한 검토 내용은 배부된 검토 보고서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5페이지 총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 차량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기본 차량에서 2년을 더한 기간으로 정하고 기본 차량을 연장하려는 경우 기한 만료 전에 2개월 전 이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례 시행 전 차량을 연장한 택시 운송 사업 자동차도 연장된 차량을 적용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했던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을 관내 도로 여건 및 택시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택시 운송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 등을 현실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택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와 답변은 홍유준 위원님과 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지금 이 조례는 정말 택시 운송업계나 개인 택시자들한테 정말 좋은 발의를 우리 홍유준 위원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택시업계도 바라는 바고 일부는 이제 우려하는 것도 법인 택시 있더라고요. 솔직히 일반인들이 그걸 많이 뜨는데 이게 참 시민들의 안전도 우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검사할 때 무조건 연장하지 말고 어느 정도 되는 거는 좀 기존 유지하고 폐차할 건 폐차해야 된다. 이렇게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신 의견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홍유전 의원과 박순철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고문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해 잠시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원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유준, 김수정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 도시 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와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민간 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 1항에 스마트 도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는 스마트 도시 정책 추진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지역 특화 사업인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 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조례안 검토 의견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민 스마트도시 과장입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조례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아서 개정되는 내용으로 발의해 주신 백현조 의원님 감사드리면서 개정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 이후 근거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 배경 및 주요 조문 검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시민 참여와 민간 협력 부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민간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여 정책 결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스마트 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신설되는 사업으로서 울산시에서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능형 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유관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신산업 육상 등 울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의 답변은 백현재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원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고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